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여러분 취업할 때 아마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은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력직 면접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진 면접은 주로 이제 뭐 팀의 관리자, 주로 이제 뭐 팀장이 되겠죠. 이제 팀장이 들어오고 임원은 뭐 본부장이나 뭐 사업부장 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이사 상무급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분명히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은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일단 면접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팀장도 내 위에 상사니까 분명히 내 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같은 이제 팀에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제 임원은 분명히 좀 다르죠. 아니 뭐 C레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도 당연히 이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실무진 나랑 같이 일할 팀장이냐, 그리고 아니면 나와 내가 속한 팀을 여러 개를 이제 운영하고 이제 조율하고 조직이 되어 있는 이제 뭐 본부장, 임원이냐, 요 면접을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이제 경력직 면접에서 내가 좀 더 내가 원하는 결국에는 합격을 해야 하고 이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자, 실무진 면접은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은 실무진 면접과는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무진 면접은 이제 팀장 면접이라고 하겠습니다. 팀장 면접은 가장 중요한 건 실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서 우리 팀에 어떤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무 이해도가 1번임, 제일 첫 번째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이 업무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업무에 관련해서 물어보게 되겠죠. 그리고 어찌됐건 팀에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은 요새 뭐 실무진이나 임원이나 상관없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무진 면접에서 이제 협업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잘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아마 이제 좀 주도적인 태도를 선호를 하죠. 아무리 팀장이 예를 들면 진짜 뭐 군대식 문화를 좀 좋아하는 뭐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이제 자기랑 같이 일하는 팀원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팀장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를 시키면 둘, 셋을 하는 사람을 다 선호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뭐 하나를 시켰는데 하나라도 잘하면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바라는 상은 그건 아니거든요. 좀 더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팀을 위해서도 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영기획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직무라고 하면, 뭐 작년에 연간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뭐 어떻게 무슨 역할을 했냐. 그러면 뭐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뭐 보고서 수립을 했다. 근데 어차피 뭐 실제 사업계획은 뭐 본부장님이 다 수립을 해가지고 저는 뭐 자료 정리만 주로 했습니다. 지금 벌써 딱 대답 자체가 굉장히 좀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포지션 자체가 정말 신입이나 1년차, 2년차를 뽑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좋아할 팀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도적인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도적이라는 게 팀장의 의견을 뭐 무시하고 알아서 일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팀장이 가이드를 주거나 방향을 하면 알아서, 팀장이 예를 들면 어떤 걸 시켰어요. 무슨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하고 그 뒷단에 또 뭔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에 필요한 것까지 다 알아서 하는 사람. 뭐 현실에서는 찾기는 정말 어렵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팀장은 직접적으로 일을 시킬 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냐.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오면 일을 시킬 게 1부터 막 10까지 쫙 있어요. 이거를 다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 일도 할 줄 알아요? 이것도 할 줄 알아요? 그럼 C는 어때요? D는 그거를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데려오면 우리 팀에서 요 정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겠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실무진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진 면접에서는 업무 관련된 거 이외에 지원자가 뭐 특별한 사항, 뭐 자소서에 좀 안 좋은 내용이 써 있다, 가족 간에 무슨 안 좋은 내용이나 조금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좀 써 있거나 뭐 서류 제출할 때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실무진 면접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 계속 나오거나 이런 거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직 사유나 뭐 퇴사 사유나 공백기나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딥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업무 얘기만 주구도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 좀 면접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확실한 좀 그린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도 바쁘고 이 사람 말고도 면접을 몇 명 더 볼 거잖아요. 근데 한 명하고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 좀 의구심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은데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계속 오래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했는데 진짜 할 줄 아는 건지. 근데 그 할 줄 아는 일이 우리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할 줄 안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걸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정도의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길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길게 보는 사람은 2차를 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아마 제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1시간을 넘어서서 면접을 계속 진행을 했다. 그러면 한 열에 한 7 정도는 2차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1시간 반 본 사람이 2-3명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결국엔 실무 얘기, 업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팀장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문답이 왔다 갔다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내가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럼 내가 하는 업무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뭐 팀장님이 내가 갔을 때 특히 저한테 가장 원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 이런 식으로 좀 문답형이 되기 때문에 실무진 면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 정말 그냥 본인이 했던 일, 그리고 해야 할 수도 있는 일,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업무 부분에 대해서만 소위 말해서 아주 깊게 파고 가시면 실무진 면접은 잘 통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원 동기, 뭐 입사 오포부, 뭐 어떻게 왜 전에 회사를 왜 그만뒀어요? 왜 우리 회사 오려고 해요? 이런 거는 진짜 약간 극단적으로 말해서 책 잡힐 정도만 아닌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시더라도 실무진 면접에서 업무 이야기를 잘 하시면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 임원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임원 면접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오래 다닐까? 물론 팀장도 이 사람이 와서 오래 다니면 좋겠지만 임원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존에 했던 업무를 뭐 엄청나게 성과를 내면 좋지만 그 전에 와서 빨리 이 자기네 조직을 안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왜 오려고 그러지?
지원 동기, 퇴사 사유, 공백기가 있었으면 그게 왜 있었는지, 그 기간에 뭘 했는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실무에 대한 이 사람의 역량은 어느 정도 이제 팀장에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임원 면접은 많은 수를 보진 않습니다. 실무진보다 좀 적게 보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실무팀장이 어느 정도 걸러서 뭐 2명, 3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실무 면접을 한 4명 봤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1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회사의 방침상 임원 면접은 최소 2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열심히 찾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그 회사 입장에서 봐도. 근데 뭐 어찌됐건 뭐 임원, 그 회사 임원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진 면접을 통과하고 이제 임원이나 뭐 대표이사나 이런 쪽에 이제 면접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실무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아예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냥 업무 관련돼서는 뭐 와서 빨리 적응하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각오가 되게 이제 중요한 거고 약간 정성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왜 왔냐? 어떤 이유 때문에 왔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에 왜 오고 싶어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워라밸이나 뭐 복지가 좋아서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무 같은 경우는 팀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일을 좀 잘하면 일을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이렇게 그냥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임원 면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오면 아마 그거는 결과가 좋지도 않을 거고 돌이키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면접을 가시기 전에는 이제 퇴사 사유 그리고 왜 우리 회사에 왔는지 지원 동기, 입사 포부에 대해서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무진은 내가 했던 업무를 정말 딥하고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했던 프로젝트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실무진 면접이라면 그 이후에는 내가 왜 이 회사에 오고 싶은지, 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와서 어떤 식으로 나는 적응을 하고 일을 할 건지 이런 식의 미래 계획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실무자는 이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함께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시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포커스라면 임원은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잘 맞을까? 내가 추구하는 우리 조직의 방향성과 이 사람의 성향이 잘 맞을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진행하시다가 답변하기 어려웠던 질문이나 아니면 뭐 임원 면접 같은 걸 했을 때 기억나는 면접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